다큐 내 몸을 말하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고 운동량 부족으로 허리 근력이 약해진 현대인들은 척추 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젠 연령층에 관계없이 발병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발병할 수 있는 척추 질환의 효과적인 치료법 자세히 알아볼 텐데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신경외과 전문의 박상혁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요즘에는 남녀노소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척추 질환으로 호소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사실 허리 디스크 문제는 사람에게만 발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유일하게 사람만이 서서 걷고 활동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 연골이라는 조직은 좀 부드러운 조직이고 그런 연골이 바로 디스크인데 우리가 그 연골을 과다하게 잘못 사용될 경우에는 연골이 닳아버리게 됩니다. 근데 닳아버린 연골은 재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 즉 디스크 관련성 질환이 있을 때는 적절하게 진단하고 치료하고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명품 클래식 카들이 아직도 싱싱 반짝이면서 달릴 수 있는 이유는 적절한 꾸준한 관리와 그다음에 따뜻한 관심 때문인데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도 이런 관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허리 디스크는 크게 퇴행성 디스크, 파열성 디스크 그렇게 변화를 겪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퇴행성 디스크라는 얘기는 디스크가 변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수액을 감싼 섬유율이 손상돼서 염증 반응으로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고령, 신체 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퇴행성 변화를 겪지만 동년배에 비해서 더 빨리 겪을 때 이런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디스크가 파열성으로 변성이 됐다라는 얘기는 찢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디스크 수액이 찢어져서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리게 되면 그로 인해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가 문제가 있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통증이 나타날 때는 적절한 진단, 그 다음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그 통증을 구조적으로 극복을 할 수가 있고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여러 가지 질환들 그리고 이제 시술 방법들을 잘 보시면 그동안 내가 겪었던 증상과 이렇게 맞춰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로 인해서 오늘은 한번 그동안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번 방법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은 디스크여도 퇴행성이냐 파열성이냐에 따라서 좀 증상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파열성, 퇴행성 굉장히 다른 얘기긴 하지만 결국 디스크가 문제가 됐다는 얘기인데요. 단어에서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급성이라는 것은 디스크가 비교적 이른 시간에 터졌다는 얘기라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 갑자기 다리가 저리다. 다리를 들어 올릴 수도 없을 정도로 아프다. 라는 것들이 급성 증상을 얘기를 하게 되고요. 만성이라는 것은 오래 앉아있기 힘들다. 즉 내가 정말 죽을 만큼 아픈 건 아닌데 일상생활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허리 숙이기 힘들고 우리가 활동을 하려면 허리를 숙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이 굉장히 위축이 되거든요. 그러면 활동 범위도 줄어들게 되고 활동 범위가 줄어들면 심리적으로도 위축이 되고 우울증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문제에 따라서 어떠한 치료 방법을 잘 받고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치료 방법을 또 계속 봐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인 디스크의 종류와 증상 좀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척추 노화가 진행되면서 생기는 또 척추 질환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앞서 두 가지 말씀드렸던 디스크 증상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척추관이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이 뚜두둑 소리 내면 나중에 손가락 마디가 두꺼워지잖아요. 똑같습니다. 허리도 잘못된 자세를 오래도록 사용하게 되면 허리 안에 있는 인대가 두꺼워지는 거죠. 그래서 신경이 지나가는 자리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좁아지면 신경이 눌리게 되고요. 이렇게 보통 대표적인 신경이 눌려서 발생하는 증상이 신경성 파행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실을 나가려고 어르신들이 가시는데 100m, 50m만 걸어도 다리가 저려서 못 걷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척추관이 좁아지게 되면 신경이 눌리게 되는데요. 그럼 피가 잘 안 돌고 영양분과 산소가 잘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걷다 보면 쉬게 되고 그러니까 쉬게 되면 허리를 다시 숙이면 그 증상들이 좀 개선되는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에 대해서 증상을 비교해 보면 디스크 같은 경우는 앉으면 허리가 아프고 걸으면 좀 편해지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협착증 같은 경우는 걸으면 좀 아파고 앉으면 좀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는 허리를 앞으로 굽히면 불편해질 수가 있고요. 척추관 협착증을 앞으로 굽혔을 때 좀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허리 디스크도 그렇고 척추관 협착증도 그렇고 개인마다 증상은 겪을 수 있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런 비슷한 증상이 있었을 때는 이러한 비수술 치료들이 가능한 병원을 전문 기관을 찾으시고요. 거기서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면 정확하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제시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치료 방법들을 계속 따라와 보시면요. 그동안 내가 어떤 통증을 겪고 있었고 그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오늘 좀 해결 방법을 좀 찾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그 원인에 따라서 이제 치료 방법이 있을 텐데 치료법 소개해 주시죠. 네. 모든 치료, 그다음에 모든 시술은 개인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병마다 적용돼야 되는 점이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모든 시술 방법을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고 대표적인 3가지 치료 방법을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경막의 내시경, 고주파 수액 감압술, 풍선 확장술, 즉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4세대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경막의 내시경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내시경을 이용해서 레이저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스크가 터졌을 때 내시경으로 직접 그 디스크를 보고요. 레이저로 녹여내는 치료가 되는 거죠. 조금 어렵게 말해서 기와 날려버린다는 치료가 되는데요. 즉 병변을 직접적으로 해결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개선을 시킬 수 있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라는 것은 단어가 좀 어렵지만 고주파의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가 되면 좀 부풀게 되는데 그런 부푼 디스크들을 열 에너지를 통해서 수축을 시키고요. 그 안에 쌓여있던 염증을 씻어내는 치료가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 되겠고요. 풍선 확장술이라는 것은 특히 척추관 협착증 등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의료용 아주 질긴 풍선이 있습니다. 그 풍선을 통해서 협착이 있는 부위까지 관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관이 들어가서 눌려있던 부위 풍선을 부풀리면서 유착을 제거하고 염증을 씻어내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구조적인 개선, 신경의 흐름을 확보시킬 수 있는 치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표적인 3가지 치료의 실제 예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치료 과정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그동안 내가 허리 통증, 그 다음에 요통으로 많이 고생을 하신 분들, 오래 걷지 못하는 분들, 그럼 또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을 잘 살펴보고 어떤 치료 방법이 효과적인지 살펴봤는데요. 잠시 후 치료법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무료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네, 지금 이 시간에도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괴로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무료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통증의 원인의 효과적인 치료법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먼저 파열성 디스크의 효과적인 경막의 내시경 시술부터 하나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먼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경막의 내시경 시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우선 단어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막외라는 것은 신경 바깥쪽을 말하고요. 보통 디스크는 신경 바깥쪽에 있고 거기에서 터집니다. 그러니까 내시경을 통해서 터진 부위를 보고 거기를 직접 레이저로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기 때문에 지금 자료 화면에 보시면 아마 둥그런 원안에 디스크 조각들, 하얀 조각들이 보일 겁니다. 저걸 직접 내시경을 넣으면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전문의 시술자가 그 디스크를 보면서 레이저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터진 디스크를 그냥 걷다가 약물만 넣어서 진통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레이저로 디스크를 직접 녹여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화시킨 디스크는 볼륨, 부피가 작아지게 되고 그러면 신경이 눌리는 게 해소가 되기 때문에 통증을 아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한 좀 자료를 보시면 저게 어떤 자료냐면요. 내시경 시술을 했더니 통증이 어떻게 줄어드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한 달 정도 있으면 내가 통증이 8, 9, 예를 들어서 10만큼 아팠다면 한 2, 3 정도로 줄어들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3개월 뒤에도 그 재통되는 효과가 지속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약물만 넣었으면 재통되는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구조적으로 눌리고 있는 부위가 남아있기 때문인데 실제적으로 눌리는
눌리는 부위를 해소를 해준다면 효과적인 재통 효과가 쭉 지속이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허리를 관리하고 운동한다면 다시금 디스크가 터지기 전 상태로 적절하게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러한 디스크가 터졌을 때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을 고민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병변 부위를 좀 지금 직접 눈으로 보면서 진단도 하고 치료를 하는 그런 치료법으로 알 수 있는데 네.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면서 자세한 설명 듣겠습니다. 네. 준비된 영상을 보시면 좀 더 마음에 와닿으실 것 같은데요. 이 비수술 치료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절개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나 흉터가 적다는 얘기고요. 원래 우리 몸에는 꼬리뼈에 구멍, 열공이라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을 통해 레이저 장비가 올라가게 됩니다. 저 노란색이 신경이고요. 노란색 밑에 붉은색으로 반짝이고 있는 것들이 터진 디스크인데요. 저렇게 빨간 레이저 불 혹은 녹색 레이저 불빛이 디스크 내부로 직접 들어가서 디스크를 수축, 녹이고 기화시키는 치료가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디스크가 터졌을 땐 대부분 수술로 많이 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레이저로 디스크를 직접적으로 녹이고 그 부피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수술까지 가셨던 분들의 상당수가 이러한 비수술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아주 효과적인 그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혹시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혹은 다른 시술에서 실패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나의 증상과 견주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치료 방법을 고민을 해보시면 또 다른 좋은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디스크 파열로 인해서 그동안 좀 통증으로 고생했지만 치료를 통해서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제 30대 여성 환자분입니다. 저 노란 원안에 보시면 디스크가 훅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보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좌우를 비교해 보시면 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좌측에는 하얀색이 별로 없는데 우측에는 노란 원안에 하얀색이 많아졌죠. 하얀색이 신경입니다. 즉 디스크가 눌리고 있었는데 적절한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디스크의 볼륨을 줄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은 안 눌리면 안 아픕니다. 눌리니까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눌림을 해결해주고 그렇게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가 있다면 실제적으로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디스크 부피가 줄어드는 순간부터 통증은 조절이 되게 됩니다. 통증을 조절할 수가 있다면 운동하고 관리할 수 훨씬 더 수월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근본적인 치료들이 터진 디스크를 수술로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방법 중에 또 다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발생 원인에 따른 척추질환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원장님과 직접 상담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 연결하신 시청자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잠시 뒤에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경막의 내시경 시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는데 추간공 내시경 시술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내시경인데 경막외냐, 추간공이냐 그 차이인 것 같은데 어떤 시술이죠? 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레이저 치료로 접근할 수 있는 우리 허리의 부위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꼬리뼈가 되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허리 옆으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즉 디스크를 허리 옆에서 바로 들어가는데 추간공이라는 게 뼈와 뼈 사이 공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스크로 직접 들어가게 되고요. 똑같이 레이저 치료는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즉 내시경을 통해서 디스크로 빨리 접근을 하고요. 흉터 없이 그다음에 출혈 없이 빨리 접근을 하고 디스크를 눈으로 보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자료 화면에 가장 좌측이 터진 디스크고요. 맨 우측 그림을 보시면 저렇게 빈 공간이 생겨 있을 겁니다. 저기가 디스크가 효과적으로 줄어든 그런 결과가 되겠고 저렇게 디스크가 눌리는 부위가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신경이 눌리는 게 해소가 되기 때문에 통증이 적절하게 재통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앞으로 이런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조절하고 운동으로 관리하는 것, 그게 아주 선순환으로 갈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는 치료들 설명되는 그 시술 방법들을 유심히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발생 원인에 따른 척추질환 치료법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시 시청자 한 분과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나이가 예. 어떻게 되십니까?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만 73세입니다. 네. 아우, 젊으시네요. 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저는 한 9년 전에 척추관 협착증으로서 네. 여러 군데 갔더니 수술을 하라 그래가지고 모 병원에 가니까 시술로 할 수 있다 해서 시술을 받았습니다. 어떤 네. 시술이죠?
어떤 시술인지 뒤에 척추에 조금 근육 들어가지고 한 시간 정도 수술했습니다. 네. 그 시술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3년 전에 또 허리가 아파서 갔더니, 디스크라 그럽더라. 네. 네. 그래서 또 병원 여러 군데 가니까 수술하라 그러는데, 원래 갔던 병원에 가니까 거기서도 또 시술로 끝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1년 전부터 허리가 자꾸 또 통증이 와요. 네. 아, 그래서 가니까 이제는 뭐 수술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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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 수술보다 어떻게 다시 또 시술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네. 잘 예, 주셨습니다. 시술은 2번 받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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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원장님하고 직접 상담을 네, 해보실까요? 우선은 네. 전화를 예, 예. 잘 주셨고요. 이제는 예, 예. 시대가 100세, 120세 시대이기 때문에 아까 아나운서님 말씀대로 70대는 굉장히 건강하시죠. 근데 예, 예. 내가 문제는 다른 활동은 다 괜찮은데 활동하려면 허리가 아픈 거예요. 다른 데는 몸은 건강하신데 말이죠. 그래서 예, 예. 허리 치료는 적절하게 어떻게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말씀하시는 치료받은 이력을 보니까 기존에 예, 예. 과거에 시술들을 좀 몇 차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 시술 우리가 두번 사실 받았습니다. 수술에 앞서서 항상 고민하는 게 수술할 예. 것인가, 비수술, 이런 시술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데요. 실제적으로 결과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재발을 하셨지만 시술을 선택하셨던 거는 어쩌면 수술에 앞서서 굉장히 고민과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예, 예. 지금 현재는 자꾸만 그 증상이 재발하고 아마 어쩌면 증상이 좀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 예. 우리 허리라는 건 쓰면 쓸수록 노화가 진행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예. 이제는 많은 병원들이 수술을 권유할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앞서 행해졌던 그 치료가 실패하더라도요. 지금 예. 나오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척추관의 흐름을 개선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대표적인 풍선 확장술이나 혹은 내시경을 이용해서 하는 수술들 이제 그런 것들이 현재 있는 협착을 아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 협착증이 너무 심해서 수술을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예. 경우에도 수술을 아주 작게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여러 예, 가지 예. 이런 치료가 가능한 전문 병원에서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요. 네. 이분이 이번에 수술을 권하셨는데, 네. 수술을 권장 받으셨는데, 네. 그게 디스크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척추관 협착증 때문이라고 이렇게 의사분께서 얘기를 안 해주셨나요? 그거는 이제 얘기 안 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셨어도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통증에 집중하다 보면 잘 기억을 못 할 수도 있고요. 우선 아버님 연세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 대부분 디스크 질환은 동반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 협착증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디스크 질환이 동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치료들이 가능한 전문 병원에서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고요. 신경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런 치료가 적용 가능한지 한번 상의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러시면 기존의 수술에 앞서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을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수술 치료가 또 효과가 좋으신 분들은 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통증에 대해서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실제 내가 병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방송을 보시면서 증상도 견주어 보시고 비교해 보시고 치료 방법을 고민해 보시면 좋은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전화상으로는 좀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지만요. 충분히 아무래도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꼭 다시 한번 다른 병원에도 한번 문의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저는 57 먹은 정경희라고 하는데요. 네, 네. 정경희 여사님이시고요. 네. 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시죠? 저는 네. 허리가요, 네. 아픈 지가 꽤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의원도 다니고, 또 정형외과도 다니고, 치료를 하고 그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는 통증 클리닉이라고 거기를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네. 다른, 서서 일하는 거는 조금 덜한데, 뒷다리가 이렇게 당기더라고요. 왼쪽 뒷다리가. 네. 네. 그럼 앉아서 일하는 거는 하지를 못해요. 너무 허리가 끊어져 나갈 정도로요. 네. 그래가지고 요즘에 최근에 이제 통증 클리닉을 다니고 있어요. 그 네. 병원에서 나 뼈 주사냐니까 아니라 하더라고요. 약물 치료를 이러더라고. 네. 네. 이게 계속 그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해도 네. 괜찮은 건지. 음,
한번 정말 네. 직접 상담 받아보시면 제가 한번 좋을 텐데요. 말씀을 좀 네. 듣겠는데요. 이게 사실 아픈 지가 꽤 되셨다고 했는데 기간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몇 개월 되셨나요? 아니요, 더 됐죠. 더 되셨어요. 몇 년 실제적으로 됐죠. 우리가 통증이 있었을 때 근육에 문제가 있다면 대부분 2, 3주 내에 그 해결이 되거든요. 왜냐면 근육이라는 건 회복될 수 있는 조직이니까요. 근데 제가 자료화면에 허리 통증의 단계별 치료 방법을 제가 한번 띄워볼 건데요. 우리가 허리 통증이 진행이 될 때는 단계적인 징검다리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머님처럼 내가 지금 통증이 있다면 지금 보존적인 치료, 한의원도 다니시고 통증 클리닉에서 주사 치료하시는 거는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통증이 계속 지속된다면 그 통증에 대한 치료가 효과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치료를 지속하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변이 그런 통증 간단한 치료를 통해서 해결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얘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존에 있는 통증들이 기존에 행해왔던 치료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될 때는 다음 단계 치료를 고민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통증 클리닉에서 하는 치료들이 잘하고 계신 건데 만약에 그런 치료들을 몇 번 받았는데도 별로 차도가 없다. 지금 네. 거기서 주사 맞는 건 딱 일단 한 번 맞았어요. 거기서 일주일에 아마 한 번씩 몇 맞는다 번 맞자고 이러더라고요. 하시죠. 네. 네,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좋은 병원에서 몇 번 치료를 좀 더 진행해 보세요. 진행해 보시다가 한계점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막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계속 그냥 주사 치료만 받으면서 이렇게 지내시지 마시고요.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는 다음 치료를 고민을 합니다. 수술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 방송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4세대 레이저 내시경 치료나 고주파 감압술, 풍선확장술 등이 실제적으로 병변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치료를 진행하시다가 안 될 때는 이러한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서 전문의와 상의를 해보시면 다른 해결책으로 구조적인 개선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받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또 효과적으로 통증을 조절하고 활기찬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계속해서 치료 방법에 대해서 방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통증 클리닉을 다니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막 중기, 후기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초기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내가 어떤 치료를 받고 어떤 치료를 선택하느냐가 병의 중증도를 따를 수는 없는데요. 그런가요? 이게 실제적으로 바른 치료라고 함은 단계적인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치료를 과하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과한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그냥 아주 간단한 치료만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어머님들처럼 혹은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아프니까 물리치료하고 그다음에 침도 맞고 통증 클리닉에서 주사 치료도 하고 잘하고 계신 건데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되신다면 그 다음 단계 치료, 오늘 방송에서 설명드리는 이런 치료 방법들이 다음 단계의 치료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위를 확인하고 그 문제를 구조적인 개선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오늘 또 다른 해결책, 실마리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디스크에 효과가 큰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고주파 수액 감압술은 고주파로 수액을 감압, 압력을 떨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디스크가 문제가 되면 튀어나옵니다. 그럼 고주파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튀어나온 디스크를 수축시키는 거죠. 그럼 튀어나온 디스크는 염증 반응들이 생기는데 이렇게 고주파 열 에너지로 염증도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눌린 것도 개선이 될 수가 있고요. 염증도 씻어낼 수가 있게 되니까 디스크성 통증이 완화가 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허리가 많이 아프셨던 분들, 오래 앉지 못하셨던 분들의 구조적인 개선을 통해서 통증을 재통할 수가 있게 되는 거라 이렇게 내가 허리가 오래 아팠다. 그다음에 디스크가 퇴행이 됐는데 어떠한 치료에도 방법이 없다. 혹은 다른 치료를 병행해도 별로 효과가 없다 했을 때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자, 고주파 수액 감압술 특징 봤는데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영상 보면서 특징까지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주파 치료에 대해서 또 한번 영상으로 보겠는데요. 고주파 치료의 장점이 또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수술 치료가 갖고 있는 장점을 다 갖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병변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디스크 흉터가 남지 않고 그다음에 출혈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이 들어가서 저렇게 고주파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요, 찢어진 디스크, 밀려나온 디스크를 치료를 할 수가 있고, 구조적으로 디스크에 변성을 주기 때문에 눌린 부위가 해결이 되고 염증이 씻겨 내려가서 근본적인로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고주파 수액 감압술의 특징, 방금 보셨었는데 실제적으로 흉터 없고 비수술 치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빠른 치료와 그다음에 좋은 결과를 빨리 얻을 수가 있고, 뭐든지 사실 빨리빨리가 좋은 건 아닌데요. 구조적으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오래됐던 통증이라고 하더라도 적절하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술을 통해서 통증에서 벗어난 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이제 네. 오늘 이제 좋은 사례들을 좀 몇 가지 갖고 나왔는데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40대 남성입니다. 우리 지금 사대에서 40대는 굉장히 바쁜 연령대거든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힘들 텐데 이렇게 계속 과로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IT 기업, 컴퓨터를 많이 쓰다 보니까 목 디스크가 보통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디스크 때문에 생기는 어깨, 팔의 저림이 심하셨던 분인데 결국은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개예요. 하나는 수술이고 비수술이거든요. 수술은 나중에 고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수술 치료를 통해 터진 디스크를 고주파 에너지로 수축을 시키고요. 나머지는 유착방리술 같이 씻어낼 수 있는 치료들을 병행하기도 하고 그런 구조적인 개선을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이제 기존에 있었던 통증이 해소가 되죠. 눌리는 부위가 적어지니까요. 그러면 통증이 해소가 되면 내가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고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가 기회거든요. 다시 이런 디스크가 재발되지 않도록 운동하고 관리하고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린 프롤로 인대 강화 치료를 통해서 그 여러 가지 구조적인 증식 치료를 통해서 개선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비수술 치료들은 지금 현재 문제점을 해결하고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프롤로 테라피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 어떠한 시술인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실제적으로 프롤로 치료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치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뼈주사라는 그 스테로이드 성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임산부나 소아가 맞아도 되는데 사실 소아가 맞을 일은 별로 없겠죠. 그래서 네. 이런 고령의 환자분들, 내가 구조적으로 허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디스크와 근육 인대인데요. 디스크는 이런 식으로 비수술 치료를 하고요. 근육은 운동으로 관리를 합니다. 인대 같은 경우는 재생이 더디기 때문에 이런 프롤로 치료를 통해서 증식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대를 재생해주고 지탱해주는 그 구조물을 강화시켜주고 그럼으로써 통증을 효과적으로 재통할 수 있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임상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또 굉장히 효과가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모든 환자분이 이런 프롤로 치료로 다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건 아닌데요. 많은 분들이 구조적으로 인대 문제가 있다면 그런 인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내가 통증이 계속된다. 그다음에 그런데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다. 그럴 때는 내가 인대 문제가 아닌가라고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네. 척추 질환에 대해서 궁금증 갖고 계신 분들은요, 026938-2060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시청자 한 분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저는 허리가 좀 아파서요. 네.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 근데 한 3년 전에 제가 주사 치료를 했었어요. 네. 네. 근데 허리가 그때 그러고 나서 계속 안 아팠었어요, 이제. 요즘에 허리가 좀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 주사 치료는 혹시 어떤 걸 받으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병원에 가서 맞았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래갖고 한 달에 3번 맞았었어요. 네. 그래갖고 한 3년 괜찮았어요, 이제 그게 네. 계속 안 네, 아프고. 그래도 다시 다리가 또 아프셔가지고요. 저리고 그랬거든요, 그 다리가. 네. 그래갖고는 그게 저랭기도 없어지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저랭기도 없기는 없는데 가끔 이게 남이살 같이 좀 먹먹이 그게 감각이 좀 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지금 허리가 계속 아픈 게 아니에요. 이게 안 아팠다가 또 네. 좀 아팠다가 반복이 가끔 되시는군요. 한 번씩 아파 허리가요. 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우선 네. 이제 지금 받으신 치료가 통증 클리닉에서 하는 아주 좋은 치료 중에 하나, 즉 몇 가지 이제 주사 치료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주사 치료는 이제 구조적인 병변을 해결은 해주진 못하는데 실제 구조적인 병변 때문에 생긴 증상들은 원활하게 씻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이 3년 전에 받으셨던 그 치료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다리로 저림 같은 거는 잘 잡히셨던 것 같아요. MRI 찍었을 때요. 네네.
그때 당시 협착증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셨군요. 허리가. 그래서 이런 주사 치료들이 협착증에도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잘 그래갖고요. 받으셨는데 이제 문제는 네.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증상들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다리 저림이 좀 심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진 않고 그다음에 또 네. 다리 통증이 심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무래도 아주 심한 통증이 생겼다기보다 이제 다리 저림이나 감각 이상이 조금씩 오고 있는 거죠. 예, 조금 이제 오는 거예요. 먹을 때는. 그렇죠. 그렇다 이런 보면은. 그 증상들은요, 이제 다시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전조 증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조적인 병변은 아마 3년 전에 비해서 조금은 나빠졌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화 때문에 그럴 수 그렇죠. 있겠죠. 허리를 네. 아무래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런 우리 몸에서는 그렇게 노화가 진행이 돼도 그거를 자꾸 억제하고 조절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 몸에 신호를 보내는 거죠. 아, 내가 조금 안 좋다. 이렇게 신호가 올 때는요. 선행적으로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허리 관리, 운동, 스트레칭,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아까 말했던 인대 치료 같은 거, 그다음에 이런 비수술 치료 같은 것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요. 내가 통증이 심해지기 전에 관리로 넘어가는 게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그래서 네. 다행히 지금은 증상이 심하지 않으니까 적절하게 자세도 신경 쓰시고요. 운동하시고 또한 가까운 병원 담당 주치 이런 비수술 치료가 가능한 그런 병원의 전문의와 향후 치료 계획에 대해서 상의를 해보시면 일이 커지기 전에 막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더 심해지기 전에 전화를 그렇죠. 주신 만큼 네. 전화 잘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아무래도 아직 좀 초기인 만큼 네. 다시 한번 병원에 찾아가셔서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조금 전에 프롤로 테라피 치료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계속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시술 원리와 또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시술 원리를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럼 화면을 좀 보시면요. 이제 플루로 세라피라는 것은 인대 증식 치료입니다. 한글로요. 네. 인대 증식이라는 것은 인대를 재생한다는 치료죠. 그래서 우리 목과 허리는 움직일 때 인대들이 같이 잡아주게 되는데 저렇게 건강한 인대는 하얀 반면에 실제로 하얗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는 부위의 인대는 찢어져 있거나 저렇게 시뻘개져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는 인대에다 직접 증식액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프롤로 치료는 내가 단순하게 진통제를 그 아픈 부위에 넣는 것이 아니라 그 진통을 일으키고 있는 인대에 증식, 재생하는 약물을 넣어서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치료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허리가 아팠다, 방법이 없다, 허리가 많이 수거졌다, 그런 것들이 다 인대 문제가 대부분 동반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프롤로 치료를 통해서 인대도 치료하고 병변이 있다면 이런 비수술 치료를 통해서 병변을 구조적으로 해결을 하시면 안팎으로 정확하게 치료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오래됐다고 해서 무조건 허물고 재건축하지 않거든요. 실제적으로 건강한 뼈대를 살리면서 리모델링하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허리 같은 경우도 이런 비수술 치료들 또 인대 강화 치료들이 허리를 리모델링하고 수리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적절하게 관리를 해서 내가 구조적으로 수술을 하지 않고 이전에 있는 컨디션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돌아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해당이 안 될 수는 있지만 내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판별을 해보셔야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치료 계획을 잡아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척추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박상혁 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닥터큐 내물만하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폭염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뇌졸중이나 당뇨병, 심장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폭염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실내 활동하시고요.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욱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